들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 성의는 530페이지죠. 자, 우리 교재 사업계획 성의 대상이 먼저 나와져 있네요. 요게 먼저 나와져 있죠. 사업계획 성의 대상은 아까 등록은 1년 동안에 20세대였죠. 도시형만 30세대고.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 성의 대상은 1년이 아니에요. 한꺼번에라는 얘기는 집을 이 자리에 30세대 이상을 한꺼번에 많이 지으니까 집만 짓지 말고 뭐도 지어라? 부대 복리시설도 갖추어라 하는 게 사업계획 성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택을 건설한다, 대지를 조성한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단독주택을 짓는다. 단독은 뭐라고 불러요? 호라고 부르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공동주택은 30세대라고 하죠. 30세대 이상 지을 때 뭐해라?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 말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죠. 예외가 또 우리는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단독주택의 예외는 거기 두 가지를 적어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한옥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지금 이미 물어봤고 물어보기 편하니까 물어봤겠죠. 자, 예외는 요 예외는 결론적으로 예외는 50호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는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규제를 하는 거예요. 특혜를 주는 거죠. 사업계획 성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할 때 부대 복리를 갖추는 것 외에도 팔아먹을 때까지 규제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예외라는 얘기는 얘들은 50호부터 사업계획 성의 받으면 되니까 49채까지는 건축법으로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계속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의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의 배치도 돼 있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 주택법에 주택이란 말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 부대 복리시설. 그러니까 그 배치도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대지를 조성한다면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서류를 첨부해야 돼 있죠.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성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받는다. 변경은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근데 경미한 변경은 승인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밑에 단독주택은 몇 호? 30호 이상. 다만 다음 은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은 몇 호 밑줄? 50호 이상 돼 있죠. 그 박스 안에 나가 있는데 나의 한옥 밑줄. 한옥. 가번을 읽어봅니다. 공공택지를 지정할 수 있는 10가지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 말을 어렵게 적어놨는데 그냥 공공택지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용어에서 공공택지가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시험에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 예전에 초창기에 만들어졌을 때 한번 물어보고 최근에 지문에 한번 살짝 뜬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택지까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생각하고 공공택지는 누가 조성한 택지다? 공공이 조성한 겁니다. and 요거는 강제적으로 뭐 해가지고 수용해서 만든 택지를 공공택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공공택지는 단독주택은 없어요. 전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공공택지 용지예요. 근데 여기는 공공택지 중에 공공택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 우리는 공공택지는 공동주택 용지인데 여기서는 공공택지 중에서 단독주택을 짓는 그런 택지를 말한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블럭이 있어요. 블럭. 이 한 블럭이 이 블럭 자체를 통째로 사가지고 이 한 블럭 자체를 통째로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짓는 거예요. 한 블럭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이 공공택지를 한 블럭 자체를 통째로 사가지고 무슨 주택을 짓는다고요? 단독주택. 예를 들어서 뭐 한옥을 짓는다는 같은 이런 경우는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택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한 블럭 자체를 통째로 사서 뭘 짓는다고요? 단독주택을 짓겠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죠. 한 블록 자체를. 그래서 예외적으로 55 이상일 때만 이렇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하고 그 다음에 한옥 요 두 가지입니다. 1번은 우리 시험에 물어보기가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우리 시험 뭘 물어봤을까요? 한옥을 물어봤겠죠. 자, 공동주택 봅니다.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인데 그 괄호가 있죠.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30세대 이상. 아까 했죠.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본래 시군구에 뭘 받아 하는데? 허가 받아 하는데 증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증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면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5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밑줄 그어야죠. 자, 요 공동주택도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받는 경우를 두 가지를 또 적어놨죠.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도시형 중에 단지형이 있었죠. 단지형은 뭐가 있었어요?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단지형 뭐가 있었던가요? 다세대 주택이 있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물론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이라고 무조건 50세대부터 짓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30세대 이상이고 니은에 주택단지 진입 도로 폭이 얼마? 6m 이상. 일단 그 기억 니은만 밑줄을 줘놓습니다. 다만 이 단서까지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이 30세대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근데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이런 조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50세대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보다도 우리는 니엇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자, 정비구역에서 밑줄 긋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현지 개량 방식 돼 있죠. 거기까지 밑줄 주세요. 현지 개량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이런 얘기죠. 요거는 몇 세대부터? 30세대, 50세대부터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기억이 나십니까? 방식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방식이 4가지가 있었죠. 환지도 되고 관리 처분도 되고 2번은 뭐 하는 거였어요? 수용. 1번은 스스로 보정기하는 방식이죠.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식. 자, 1번 방식은 시장 운수 등이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등을 설치 확대해 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보존하는 방법 있죠. 그 1번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현지 개량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한다. 이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50세대부터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요. 대지는 얼마인가요? 대지는 한꺼번입니까? 연간입니까? 한꺼번에 1만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 아까 연간, 등록은 연간이었죠. 오른쪽 페이지 공구별 분할 시행은 앞에서 봤습니다. 공구별 분할 시행은 공구별로는 몇 세대가 돼야 되고 최소 300세대가 돼야 되고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가 돼야 되고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요게 또 좀 쉽지가 않아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우리 건축허가권자가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건축허가는 원칙은 특시특도 시군구 청장이었죠. 예외적으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은 특광시장이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음에 이제 비교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독특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자체예요, 장관이에요? 지자체죠. 지자체인데
지자체 중에 누가 없어요? 누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청장이 없네. 구청장이 없으면 누구도 빠져? 광역시 군수도 빠지죠. 그러면 이 군에는 광역시 군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시장 군수는 어디에 있는 시장 군수다? 도에 있는 시장 군수예요. 도에 있는 시장 군수. 그러면 이런 얘기네. 도에는 도지사도 나오고 누구도 나와? 도 안에 있는 시장 군수도 나오죠. 그런데 요 시는 특광시잖아요. 특광시. 특광시는 구청장이 안 나오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는 어때요? 특시, 특도는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볼까? 그려볼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가지고 특별시나 광역시는요, 구청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부 다 누가 해? 특광시장 지가 다 하죠. 그러니까 특광시는 대지 면적에 관계없이 시장이 직접 사업 승인한다는 게 우리 건축법과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특시, 특도는 어떨까요? 특시, 특도는 지밖에 없죠. 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지가 하겠죠. 그러면 특광시하고 특시, 특도는 면적에 관계없이 누가 한다? 지가 직접 한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안 나온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도지역이 문제죠. 도지역은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도지사가 하고요. 대지 면적이 10만이 안 되죠. 그럼 도 안에 있는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그냥 시장하면 대도시 다 포함된 겁니다. 대도시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는 10만 이상이라도 지가 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만 주의하면 되겠네. 도지역은 10만 이상은 도지사, 미만은 시장 군수인데 만약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자기가 전부 승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렇게 돼 있죠. 대도시는 10만 이상일 때 자기가 하죠. 그런데 10만 미만일 때는 특광시, 특광시하고 특시, 특도는 당연히 지가 하는데 도지역에서는 누가 한다? 시장군수. 그 시장군수 할 때 대도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뜻 보면은 또 되게 어려워요. 도지역을 우리는 주의하시면 돼. 도만 주의하면 돼. 그리고 누가 안 나온다는 걸 주의하면 돼. 구청장이 안 나온다는 걸 주의하면 돼. 그럼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 이러면 절대로 누가 보이면 안 돼? 시장 군수가 보이면 안 돼. 10만 미만 이러면 도지사가 보이면 안 돼. 그것만 우리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원칙은 이렇게 지자체가 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말이죠.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승인 안 하고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까지는 이번 전대에서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주택법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승인권이 2002년도까지는요 다 장관이 다 했어요. 물론 그때는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건설교통부 장관 아시겠죠? 전부 장관이 다 했어. 장관이 했는데 지금은 장관이 안 하고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지자체한테 넘겨줬죠?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겨줬습니다. 자, 넘겨주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자, 우리가 이제 2003년도에 들어서면서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을 건설을 많이 해가지고요 집값을 잡겠다 하는 게 우리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을 엄청 했죠. 그런데 그 승인권을 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있으면은 이 장관은 대통령 말을 잘 듣겠죠. 그래서 바로바로 승인해 줄 텐데 지자체한테 지방분권에서 지자체한테 이렇게 승인권을 넘겨주다 보니까 이 지자체는 자기 지자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자한테 자꾸 뭘 달아?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부. 이걸 법적 부관을 둔다.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뭐 조건 있죠. 조건 기한하는 거. 그걸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설업자들이 그게 너무 과도하게 조건을 걸고 이렇게 하면은 건설업자들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사업을 포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한테 넘겨주면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는 사유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국장이 직접 승인하는 사유 4가지를 적어놓고 있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돼 있죠.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장한테 받아라.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공공은 주택 건설할 때 누구한테 직접 승인받아? 국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공은 국장한테 받아. 공공이 뭔데? 국지공이죠. 공사가 두 개죠. LH공사하고 뭐하고? 지방공사. 그런데 문제는 요 지자체가 자기가 승인권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는 지가 지한테 승인 안 받겠지? 얘 뺀다. 우리 주택법에서 지자체가 빠지면 지방공사도 늘 같이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주택법에서 지자체가 빠지면 지방공사 늘 같이 빠져 하는 게 우리 주택법에서 두 군데가 나와. 두 군데가. 그 중에 한 군데가 얘예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누구만 남았어? LH공사. 얘가 주체일 때는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국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밑에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볼까요? 다음의 자가 단독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출자했다. 다음의 자가 누구지 볼까요? 밑에 다음의 자 가나다라. 국지공이죠.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맨 끝에 무슨 말이 있죠?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 4번을 2번으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그런데 얘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공적 주체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자가 무슨 주택을 건설할 때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신설되고 우리 시험에 한번 물어보진 않았는데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을 뭐한다? 건설한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회사 성격을 뭘로 본다? 공공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국지공이 50%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조건 공적 주체로 봐서 우리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한테 받도록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조건 국장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이때만 국장한테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적 주체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여기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면은요, 장관한테 받는다 하고 도의사한테 받는 걸 비교하면은 장관한테 받는 게 훨씬 더 절차가 까다롭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만은 반대예요. 여기만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는 이유 자체가 얘들이 조건을 달아서 빨리빨리 승인 안 해줄까 봐 자기가 신속하게 사업 승인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공적 주체가 있고 3번, 4번이 이제 우리한테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3번, 4번이 뭐냐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 국장이 야, 이 동네에서는 나한테 승인받아 하고 뭐 할 수 있다. 지정고시할 수 있다. 그러면 국장한테 받아야 돼요.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걸 아무 때나 지정고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느냐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2번 보세요. 밑줄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 밑줄, 도시개발사 밑줄 하는 지역 중 괄호 묶으세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정부 시절에는 주택을 건설을 많이 했는데 신도시 개발을 많이 했어요. 330만 이상의 택지 개발을 한다 아니면 도시 개발을 한다. 요런 동네에서는 신속하게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 자, 물론 우리는 330만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국장이 지정고시했다는 말이 빠지면 틀린다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고시 했을 때만 국장한테 받는 것이다. 330만. 또 두 번째 3번이 뭡니까? 자,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밑줄 긴급한 주택난에서죠. 아니면은
지역균형개발 밑줄,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죠. 거기도 뒤에 무슨 말이 빠지면 안 돼? 괄호 묶으세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또 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는 지역이 사유가 뭡니까? 수도권, 광역시, 이런 대도시죠. 수도권 광역시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택난 해소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미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자체한테 맡겨놔가지고는 서로 간에 이익만 따진다. 지역균형개발이죠. 자, 이런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정고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경우는 공적 주체인 경우 2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2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외 대상, 그건 뭐 설명 아까 드렸습니다만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저 밑에 큰 2번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 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자, 소유권 확보는 했는데 제가 제목은 뭐라 달았죠? 승인 요건. 승인 요건. 그러면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은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건 뭐를 다 확보했다? 대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뭐를 확보했다? 대지. 똑같아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밑줄.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가 원칙이에요. 자,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여기 아파트 부지 안에 나대지도 있을 거고 건물이 있는 땅도 있을 거고 땅을 사들여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를 가져오라는 거야? 대지의 소유권을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지를 아파트 부지 확보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그래서 이 부지를 다 확보해서 뭐까지 소유권까지 다 이렇게 등기를 마치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택을 건설하는 시기가 너무 길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서 예외를 만든 거예요. 예외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안 가져와도 된다 하는 예외가 3가지가 나올 텐데 그 마지막 3번째 예외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국지공이 나오죠. 국가지자체공사는 소유권 가져와야 된다. 안 가져와도 승인 난다. 안 가져와도 승인 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믿을 수 있는 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 승인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 그럼 반대로 말하면 소유권 가져오라는 말은 못 믿어서 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대지에 소유권을 다 확보 안 했는데도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어. 해줬는데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알박기를 하고 땅을 안 팔고 있어. 그런데 사업 승인은 났기 때문에 뭐 할까? 아파트를 짓겠지요. 그럼 나중에 이 땅 주인이 뭐 한다고? 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느냐? 철거해라 하고 소송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공인 경우는 믿겠지만은 국지공이 아닌 누구? 민간, 아까 등록사업자 있죠? 민간 등록사업자는 소유권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유권이 안 되면은 뭐라도 가져와라. 사용권이라도 가져와라. 자, 국지공은 관계없고 아시겠죠? 민간은 소유권이든 뭐든 사용권이든 가져와야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책에 뭐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예외 다음 문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오른쪽 페이지 박스 3번부터 봅니다. 국지공 기억하시고요. 1번, 2번을 묶으세요. 그러면 얘는 민간이죠. 자, 2번부터 먼저 봅니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끊으세요.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밑줄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되어져 있습니다.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확보 못했으나 사용권 확보했다. 몇 프로? 아무 말이 없으면 몇 프로? 100%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몇 프로? 100%. 소유권을 확보해 오든지 사용권을 100% 확보해 오든지
이렇게 사업 승인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내지는 사용권을 다 확보했어. 근데 이놈이 끝까지 안 파네. 끝까지 안 팔아.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알박기라고 부릅니다. 황금알을 박아놓고 네가 굳이 여기 내 땅을 사고 싶으면 10배를 내놔라, 20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알박기를 인정해버리면은 또 주택건설 사업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것도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토지는 100% 가져와야 되겠지만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100% 안 가져와도 돼요. 여기서는 80% 이상의 우리는 지금 사용권 확보하고 있죠.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엔드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대지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나머지 대지를 뭐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는 거야. 80% 이상 확보하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은 승인해 주겠다. 자,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단 말은 나머지를 강제적으로 사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죠. 사게끔 해주니까 어차피 대지는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단 조건은 나머지가 무조건 매도 청구 대상이라는 겁니까?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매도 청구를 하려면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야 되고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매도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알아보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이 경우도 어때요? 어차피 대지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미 소유권 아니지만 다 확보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돼 있죠. 첫 번째 줄.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이란 결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죠. 구역에서 해당 대지 면적의 몇 프로 밑줄 80% 이상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자, 일단 그 괄호가 있어요. 괄호 놔두고 괄호 밖에 을 확보하고 돼 있죠. 80% 이상을 확보하고 또 괄호가 나오죠. 또 괄호 밖으로 갑니다. 맨 마지막 줄이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밑줄 무슨 대상이 돼야 돼?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이해가 갑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이렇게 사업 승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괄호는 말이죠. 괄호는 다음에 우리가 보시도록 그렇게 하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승인권자 보기보다 쉽지 않아요. 원칙은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이 없네. 광역시 군수도 없겠네. 그러니까 이 시장 군수는 도안에 있는 시장 군수네. 자,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누구?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누구? 시장 군수. 대도시는 양쪽에 다 들어가. 도 빼고는 특광시는 특광시장이 직접 다 하고, 맞죠? 네, 특시 특도는 지가 직접 다 하고.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도 네 가지가 있어. 공적 주체, 국장이 지정고시 하는 지역. 승인 대상은 한꺼번에 30세대 이상이에요. 예외적으로 50세대도 있었어요. 승인 요건은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지공은 관계없다. 민간 등록 사업자는 사용권을 100% 가져오면 또 관계없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80%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승인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도 청구까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우리 교재도 그게 매도 청구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80%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무조건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일단 80%가 안 되면은요 매도 청구라는 게 없어요. 80%인데 이게 95% 미만
자, 80%는 확보했고 95% 미만이에요. 그 미만은 95%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쪽에는 뭐가 돼? 95% 이상이죠. 자, 95% 이상 확보해버렸어. 그러니까 얘 빼고 사용권을 다 확보했는데 보니까 이게 95%야. 그럼 나머지는 남은 건 5%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나머지 대지가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10년을 가지고 있었건 100년을 가지고 있었건 무조건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95%가 안 되는 경우죠. 95%가 안 되는 경우는요.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있죠. 너 지정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10년 전부터 취득해가지고 계속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자한테는 매도 청구를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구단위구역 지정하기 전에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이자가 알박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자한테는 매도 청구가 안 되고요. 달라는 대로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10년 전부터 가진 자가 지구단위구역에서 만약에 5%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들한테 대화를 해서 안 되면은 나머지 땅부터 먼저 확보를 하면은 그 자들이 매도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매도 청구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매도 청구가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세 군데 법에서 나오는데, 자, 주택법에서는 매도 청구가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제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나와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일반 토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읽어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으로서 일정 권한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 소유자 밑줄 대지 건축물 소유자. 자, 대지 소유자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되어 건축물도 포함돼요. 건축물도 다 사야 사업을 하죠. 그 대지를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매도 청구하면은 제가 민법적인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럼 결국은 그 가격은 무슨 가격이다? 그 가격은 시가로 사는 거예요. 이걸 공시지가로 자주 바꿔서 물어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자, 밑줄 긋습니다. 3개월 이상 협의, 3개월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리 매도 청구는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어.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는데 이 법에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거라면 이 법에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거라면 매도 청구가 어떤 경우에 된다는 거 이 법에 나와 있어야 되겠지. 그럼 매도 청구 절차는 이 법에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절차는 여기에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절차를 적어놨다면 미리 3개월 이상 뭐해라? 협의해라 하는 말 하나 있다는 거고 3개월 이상 협의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그 시가 3개월 여기다가 적으세요. 거기다가 건축법 동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건축법에도 매도 청구가 나오는데 똑같이 무슨 가격? 시가. 건축법에도 몇 개월 이상 미리 협의한다? 3개월. 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산해 보실까요?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80% 이상 밑줄, 80% 이상 90% 미만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자, 90% 미만이니까 10년 전부터 가진 자는 안 되겠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몇 년? 10년 이전, 10년 동그라미. 자, 그 뒤에는 밑줄 안 그어도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뭐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죠? 그 괄호 밖에 그 자를 뭐한다? 제외, 밑줄, 제외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2번은 95% 이상 밑줄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밑줄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80%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은 승인해 준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95%가 안 되면 80%에서 95% 미만까지는
전부 똑같아. 10년 전부터 취득한 자는 안 돼. 우리 심 이렇게 나왔다. 자, 사용권을 80% 확보한 자하고 사용권을 90% 확보한 자. 매도 청구 대상이 같다 다르다? 똑같죠? 왜 똑같아요? 95%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95%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모든 소유자가 매도 청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주택법 매도 청구 하나 더 나오네. 밑에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든다고 했던가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만들죠. 그럼 소유자가 만들기 위해서 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결의를 받았죠.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 때는 동의받아서 만든다니까. 그래서 조합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결의가 있었고, 자, 오늘 공부는 안 하시는데요. 아까 리모델링은 나중에 뭐 받아서 한다고? 시군구청장 허가받아요.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사업계획 승인받고. 그럼 허가 받을 때는 여기는 조합 만들 때는 결의라고 그랬죠. 허가 받을 때 동의를 또 받아. 그러면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때 주민들한테 동의를 또 받거든. 그러면 이 동의하지 않은 자 있죠. 이 동의하지 않은 자, 이 자에게 뭐 한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비법에서 재건축 했었잖아요. 제가 재건축은 공익성이었기 때문에 수용을 인정하지 않고 뭐를 인정했어? 매도 청구를 인정했죠. 그 리모델링도 똑같이 매도 청구 인정해. 그런데 이것이 리모델링 조합 인가 받을 때 결의하고 허가 받을 때 동의가 좀 달라요. 그러면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 인가 받을 때 내가 결의에 참석을 안 했어, 참여를. 그럼 나는 조합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조합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합 인가만 떨어지면 바로 매도 청구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이제 판례가 나와서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법 규정을 명확하게 이번에 바꿨어. 그래서 매도 청구는 조합 인가가 나면은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동의. 받고 나면은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뭐를 인정한다?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법에는 매도 청구가 두 군데 나오네. 자, 대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택법에는 어디서 매도 청구 나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어디?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에서 나오죠. 아까 기억나십니까? 지역 직장주택조합 있죠. 아까 공동을 할 때 다른 소유자는 소유권 100%인데 얘는 95% 갖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나머지 뭐 인정한다고? 매도 청구.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법에 조합도 다 매도 청구하네. 리모델링 조합은 사업에 뭐하지 않은 자, 동의하지 않은 자가 대상이 될 테고,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은 95% 소유권 확보했을 때 나머지 5%를 뭘 인정한다?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지구 단위기 했고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그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읽어볼까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리에 있죠. 밑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주택 토지에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라고 수정을 해서 기억하는 게 좋을까?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뭐 이해만 해주세요. 허가 신청을 위한 이렇게 가야 되겠죠. 허가 신청을 위한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한 이렇게 가야 되겠죠. 허가 신청할 때 동의받는다고 그랬죠.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에서 중요한 내용 3가지 보셨어요. 승인권자가 누구냐, 승인 대상이, 승인 요건이 뭐냐 이걸 봤습니다. 자, 한 개만 더 하고 1, 2월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요것만 해도 내용이 많죠. 우리 건축법은 허가받고 착공을 몇 년 내에 하라고 했던가요? 2년. 주택법은 아까 했죠. 주택법은 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착공 의무가 건축법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래서 우리 이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몇 년 내에 공사에 착공을 하라고? 5년 내에. 그런데 아까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공구로 나눴죠.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를 나눴잖아. 공구를 나누면 최소 공구가 몇 세대? 각각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공구를 나눴다는 건 착공 신고를 다 따로따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하는 공구는 당연히 얘하고 똑같겠죠. 5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공구는 언제 하느냐 이 말이죠. 최초 착공 신고 한 날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몇 년이네? 2년 내에 착공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 신고 의무는 5년 있고 뭐가 있다? 2년이 있다. 5년은 공구를 구분 안 했을 때 또 구분해도 최초의 공구 2년은 최초의 공구에 착공 신고하고 몇 년? 2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느냐. 건축법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착수 의무 기간을 연장을 시켜주죠. 건축법도 몇 년 연장시켜줬어요? 1년. 연장은 무조건 1년입니다. 주택법도 몇 년? 1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2년 있죠. 요 공구를 나눴을 때 요 2년짜리는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요거는 1년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뭐 한다? 연장이 되는데 2년은 연장이 안 돼요. 그리고요. 5년 이내 만약에 착수를 안 했죠. 위반했죠. 위반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5년 이내 만약에 착수를 안 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주택법은 개인 목적의 집이에요. 여러 사람이 사는 분양주택이에요. 여러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주택법에는 취소라는 글자가 나오죠. 뒤에 끝에는 항상 할 수 있다가 나옵니다. 만약에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주택법에 나오면 틀려요. 물론 취소하여야 한다가 주택법에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절대 우리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주택법은 취소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다. 5년 내에 착수 안 했죠?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5년 내에 착수 안 했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2년 이내 착공 안 했죠?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여기 지금 시공 공사 다 해놨는데 여기 착공 안 들어간다고 지금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럼요 2년은 연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고 요거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 밑에 큰 5번 착수기간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되고 당연하죠. 다음의 부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다만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사유를 작년 시험에 물어봤네. 경우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밑줄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몇 년? 1년 기억하세요. 연장은 다 몇 년이다? 1년을 2년 뭐 3년 이렇게 바꿔서 물어봅니다. 범위 안에서 1, 2의 밑줄 1 또는 2의 가 이렇게 돼 있죠. 1 또는 2의 가에 따른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1 또는 2의 가 밑에다 적으세요. 5년. 1 또는 2의 가가 뭐다? 5년. 요 5년을 얘기하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박스는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요는 공구 구분 안 한 것이죠. 두 번째 공구별 분할 시행이죠. 공구별. 자, 최초 공구죠. 밑줄 최초 공구는 역시 똑같죠. 최초 공구는 승인받고 몇 년? 5년. 그런데 나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최초의 공구가 아니죠. 아닌 경우는 해당 주택에 대한 언제부터?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죠.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몇 년? 2년. 그럼 그 5년은 5년 옆에 적어볼까요? 뭐도 되고 연장도 되고 뭐도 되고 취소 사유도 되고 5년은. 근데 요 2년은 연장 사유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취소 사유도 안 되고 그렇게 좀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도 있고 있는데 이번 진도는 더 이상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은요, 이렇게 사업주체, 사업계획 승인, 앞에 요것만 하더라도 처음 접하실 때는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렵고 뭐 헷갈리고 그럴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3월 달에 다시 주택법을 보면은 쉽게 주택법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